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그러나 돈은 못 벌고 있는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참 오늘도 조금 네, 아쉬웠어요. 네, 오늘이 더 섭섭한 날이죠. 사실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환율이나 수출 관련이 엮여 있는 회사들이 좋을 것으로 상당히 추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형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고 뭐 다른 것들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네.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상승이 360 종목, 하락이 502 종목. 네, 예, 근데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장중에 뭐 거의 상승으로 끝날 뻔도 했는데요. 예,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많이 하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LG화, 기아 등이 이제 뭐 보합에서 플러스 2, 3%까지 네. 상승을 했고요. 시총 상위 10개 중에 한 7개가 상승을 했네요. 예.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1.2% 정도 상승을. 워낙 많이 빠졌어요, 또. 예, 뭐 시총 상위 업종인 이차전지 게임은 조금 그냥 그랬는데 바이오가 오늘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그냥 개촉, 막촉으로는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바이오 업종은 투자하기는 조금 겁나긴 하죠. 그리고 잘못 투자하면 터지죠, 그냥. 투자가 터지지. 가장 네. 알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 터진다. 네. 근데 하여튼 느낌 개촉, 막촉 그냥 시장을 뭐라 그래? 시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입장에서 느낌이 옵니다. 올해 쉬었고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못 가잖아. 올해 성장주들이 못 가는데 성장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바이오는 경기 성장하고 상관없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늙은 사람은 점점 죄송합니다. 저 고연령 때는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약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책 소개를 이걸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책 속에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출판사가 바뀌어서 탑픽인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나침반 드리려고 좀 거기 지금 올린 책 말고 이건 좀 다른 책인데. 주식 투자하는 법, 제시 리버머 아시죠? 나 죽을 때 권천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진짜 성공했는데 이 책이 제가 다시 읽었거든요. 책이 새로 나와서 줄 많이 쳤어요. 이게 어록 중에 좋은 어록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 뒤편에 뭐 차트 쓰는 거는 요즘하고 좀 안 맞아서 못 읽겠더라고. 근데 진짜 여기 있는 그 어록들이 명언집들이 많아요. 그 트레이더가 했는데도 가치 투자자가 또 봐야 될 어록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런 트레이딩 관련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심리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대목들이 많아요. 네. 네,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다 괜찮았는데요. 일본, 홍콩 상해, 특히 홍콩 상해는 1% 중반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미국 제가 보면서 어제 잘못 말씀드려갖고 민망합니다. 어제 나침판이 맞았는데 전 빨간색이라서 오른 줄 알았는데 빨간색인데 떨어진 거더라고요. 네.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빨간색이라고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다니. 아니 인베스트닷컴에서는 빨간색이 오른 거였잖아요. 근데 이 홍콩 사이트에서는 빨간색이 떨어진 거더라고. 네, 오늘 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네. 중국 사이트에서 보셔가지고 좀 중국 헷갈리셨나 보네요. 중국 사이트에서는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업종 상승률 상위 한번 보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2.6%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 해운 10%, 그리고 뭐 인터지스, KCTC 이런 물류 업종도 한 7, 8% 상승을 했고요. 페노션 7%, 흥하해운, HMM이 3%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벌크선 운임이 지금 올해 들어서 네.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올라가더니 드디어. 예, 네. BDI 지수가 지난 1월에 1,300포인트를 저점으로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10일에는 2,939포인트. 네, 올해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전일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더블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올 네. 초에 비해서 지금 더블이 넘게 났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원자재 가격에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선취매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취매하기 위해서는 배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여겨지네요. 네, 뭐 브라질의 철광석 관련된 물동량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유럽의 호주산 석탄 구매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연유의 활동 증가 영향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원자재를 많이 주로 실어 나르는 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고요. 오늘 뭐 해운 뭐 굳이 뭐 벌크 관련된 해운사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태웅로직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요 회사는 뭐 안 그래도 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무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한가를 꽂았고요. 요즘에 또 증시가 조금 우려가 완화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게 예전에 무상증자 이런 거 공시해도 상한가를 꽂히진 않았거든요.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는 굉장히 이게 활발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무상증자 효과가 줄어든다 싶더니 오늘은 좀 상한가를 갔네요. 네. 네, KCTC 7.5%, 대한해운 10%, 뭐 흥하해운, HMM 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업종 상승률 두 번째는 종이목재 섹터 2% 정도 올랐고요. 매각 이슈가 있는 영풍재지가 한 20% 상승했고 반대로 테림포장과 페이퍼 코리아는 4%, 8%씩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테임페이퍼의 IPO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 9일, 10일 어제까지 해서 수요 예측,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자진상패가 아니라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클레임 들어와요. 네. 네. 상패라니. 네. 네, 흥행이 좀 실패한 영향 때문인데요. 잘 됐다. 네. 네, 수요 예측 결과 이 기관 투자자들이 희망 공모 밴드의 하단보다도 20% 정도 더 낮은 수준에서 주로 매입 의사를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예, 업종 평균 PER의 2배 수준인 11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하면서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모가 할인을 해서 다시 할까라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결국에는 좀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다음에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그렇게 활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반대가 낫지. 왜 기관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그 공짜 공모주를 줬겠어요. 공모가 항상 이렇게 안 되니까 좀 해줘 이러고 많이 준 거야. 근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돌고 돌아요. 재밌어요. 예,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재무제표고 뭐고 사업보고서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공모주 하면 그냥 다 같이 신청을 하는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실제로 돈은 좀 쉽게 잘 벌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공모주 참여하실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내용도 좀 보시고요. 음. 예,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에서는 특히 보험, 증권, 금융 업종이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가 크게 떨어졌죠. 네, 오늘 미국 10년물은 EBP 정도 하락을 해서 2.97%, 어제 3.1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저께에 비해 지난 주말에 비해서 10몇 bp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3.1을 넘었었으니까. 한국 10년물은 오늘 하루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11bp나 하락을 했고요. 네. 3년물이 8bp 때 하락을 한 것에 비해서 장기물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보험 33조 원 채권 발행하겠다고 했죠. 이번 네. 신정부에서 33조 원 채권 발행가 더는 없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험 업종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10%나 하락을 했고요. 뭐 현대해상 마이너스 4%, 한화생명 마이너스 3%, 대부분 2,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증권주 중에서도 메리츠 증권이 네. 6%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하나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DB금투 다 2, 3%씩 하락을 했고요. 네. 금융업종 내에서는 혼재돼 있어요. 뭐 보험주들, 증권사, 은행주들 다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메리츠 화재가 10% 하락, 메리츠 금융지주가 9% 하락, 메리츠 증권이 6% 하락, 메리츠 삼형제가 제일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증권주 업종들 굉장히 한국 금융지주 이런 거 보면 마치 은행인 것 같잖아. 한국 금융지주 하니까. 근데 증권이잖아요. 그렇죠. 주가 겁나 빠졌습니다. 진짜. 다들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 이익도 줄기는 줄었지 전년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겠지. 거래 대금도 줄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18년, 19년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아주 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근데 어쨌든 얘만 올랐었잖아. 메리츠 그룹만. 그렇죠. 예. 메리츠 그룹만 이제 뭐 다른 증권주도 약할 때 네. 메리츠 증권만 많이 올랐고 다른 보험주들 그렇게 안 좋을 때 네. 메리츠 화재만 많이 올랐고 다른 금융지주 안 좋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만 많이 예. 올랐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주주환원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썼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랑 메리츠 화재가 자사주 매입 신청이 뚝 끊어졌더라고요. 네. 오늘도 신청을 안 했고요. 오늘 신청한 건 메리츠 증권만 기존에 음. 하던 대로 계속 35만 주를 신청을 해서 오늘 체결이 됐는데 나머지 메리츠 금융지주 화재는
5월 네. 초를 기점으로 더 이상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시작하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증권업, 화재 다 자회사들 주요 자회사들이 다 부진한 영향도 있었고 그렇죠. 자사주 영향도 있어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험 업종을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입되면 공매도 우려가 생긴다는 것도 조금 우려 요인인 것 같은데 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보험사 실적에서는 RBC 비율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RBC가 뭐죠? 네,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레시오입니다. 네, 위험을 가중한 해서 다시 계산한 이 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쉽게 말하면 이 가입한 나한테 지금 보험료를 주고 있는 보험 계약자들이 한 방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일시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네. 100%면 내가 딱 주고 남을 정도로 갖고 있다. 적정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뜻이고요. 200%면 그 2배 정도 갖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보험업법상 100%는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1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권고인데요. 150%를 밑돌면 자본금 증액 등의 이제 시정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직 그 몇 개 회사 빼고는 다 15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한 회사들을 보니까 2021년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RBC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생보 2위인 한화생명이 185에서 161%로 떨어졌고 네. KB손해보험은 180%에서 162%로 신한라이프는 285%에서 255%, 프루덴셜 생명 KB 계열이죠. 340%에서 280%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직 권고 수준 150%보다는 위에 있지만 하락폭은 굉장히 크고요. RBC 비율이 약화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서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아마 또 내일부터 계속됩니다. 내일은 이제 12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가 있고요. 13일에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MG손해보험이 100%를 미달을 했습니다. 네. 보험사 중에 처음으로 미달을 했는데 알고. 예, 그래서 지난달에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전 열심히 하던데. 네. 예, 상장사였으면 좀 타격이 컸겠죠. 네. 네, 이 RBC 비율이 그러면 도대체 1분기에 왜 많이 떨어졌냐? 이 보유 채권의 가치 하락 때문에 자기 자본이 감소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장기 채권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회계 계정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이거를 시가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만기 보유 자산은 굳이 시가평가 안 해도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시가평가를 해서 순이익에는 반영을 안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을 하고 요게 자기 자본 내에 기타 포괄손익 2개의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게 떨어지면은 평가 사손이 발생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줄어들면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 RBC 비율이 떨어지는 건데요.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채권 가치가 하락한 게 자기 자본 감소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 자본 채우려고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뭐 이렇게 발행을 한다면 만약에 금리를 꽤 높게 줘야 될 거예요. 그 영향도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뭐 네. 최근에 뭐 금융지주들도 후순위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금융도 최근에 발행을 했었고요. 네, 은행주도 오늘 좀 안 좋았거든요.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KB, 신한 다 1에서 3%대씩 하락을 했는데요. 뭐 금리가 떨어져서인 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요인이 이 코로나 사업자 대출을 코로나 직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상환 유예를 해줬는데 여기 이제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 대출채권 부실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NIM도 상승하고 있고 대출 증가율만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도 오르면서 이 연체율도 낮고 이런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부실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네. 좀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그리고 작년 대비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종 대비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은행 얘기 조금 덜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참 은행 얘기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다른 쪽 매력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라리 증권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 이제부터는 가격으로 따져 본다면. 네. 그쵸. 지금 털어먹을 수만 있으면 털어먹어도 돼. 증권 업종. 증권업종도 지금 최근에 조금 우려 요인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 네. 브로커리지 수익이 너무 줄 것이다. 그리고 채권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서 평가 손실이 클 것이다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키움증권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물론 실적이 조금 안 나와서 목표가 하향이 되긴 했지만 좀 신기했던 거는 브로커리지 수익은
기대치를 그렇게 하회하지 않았어요. 네. 꽤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 옛날 제가 계속 얘기하는 18, 19년도보다 훨씬 좋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증권회사들은 지금 털어먹으면 돼. 그냥 청산시키면 돈이 더 나와,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가 부지기수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던 이 기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기판주 좋았는데. 기판주 어제도 좋았죠. 네. 뭐 거의 대부분 기판주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TLB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소부장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실적. 예, TLB가 오늘 그래서 13%나 상승을 했고요. 동진 세미캠도 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TLB가 이렇게 좋으니까 뭐 대덕전자도 1%대 상승을 하고 기판주를 다 괜찮았는데 장 끝날 때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해서 끝나더라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오늘 원익 QNC, 솔브레인, 원익 IPS 이런 장비주들 뭐 4, 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1% 올랐다가 0%로 끝나가지고 요건 조금 아쉬웠네요. 삼성전자는 어제 제가 이제 서지식 교수님하고 월간 선지식 대담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수십조의 그 자산을 운용하시던 분 아닙니까? 네. 이게 펀드 기준으로 얘기해 주니까 되게 로직이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 펀드 지금 러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탈출 러시가 네. 계속해서 지금 장이 빠지고 이러니까 본전 생각 나는 사람들 펀드 환매 항상 전 세계 인간은 공통적이야. 빠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펀드를 파는데 신흥국 펀드에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 고객한테. 네. 잘 팔리는 거 먼저 팔고 손에 들난 거부터 먼저 파는 게 인간 본심인가, 그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신흥국 펀드가 나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 비중이 계속해서 그 외국인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흐름들은 환율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화가 강세로 턴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좋아요. 좋으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근데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수급이 안 좋을 뿐이에요. 삼성 비슷하게 뭐 하이닉스도 2%대 상승을 하다가 0.4%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5G 업종이 괜찮았습니다. KMW, 에스테크 4, 5%씩 상승을 했고요. 솔리드 HFR도 2%대 상승을 했는데요. 퀄컴에서 이 5G 스탠드얼론을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X70 5G 모뎀을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AI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모뎀 칩에 통합을 해서 28GHz 대역의 5G 통신 수신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출시할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통신사들이 망을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28GHz 전국망을 설치를 해줘야지 이 모뎀 칩을 탑재한 핸드폰에서 5G 28GHz가 터질 텐데 아직 통신사들의 움직임은 조금 미미해 보여서 요거까지 동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프라이빗 5G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자체 공장에 탑재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이런 망들은 좀 부각이 되면서 통신 업종들이 조금 오늘은 장비 업종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이 대중국 관세 인하를 고려 중이다 이런 언급을 처음으로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어제 했던 인터뷰고요. 이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옐런 장관도 4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관세 인하를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4월 달에 8.5% 늘었고요. 지금 예상 8.1이죠? 8.1 예상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8.1, 8.2 정도를 제일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CPI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예. 만약에 높게 나오면 진짜 관세 인하하면서 조금 물가를 좀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중국의 듭니다. PPI가 이번에 7%대로 빠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그쪽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요. 네, 네, 참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음.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지표에 따라 바뀔 것 같고요. 바람은 조금 예상치만큼 나오더라도 조금 우리가 좀 우려를 많이 선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네.
악재 재료 소멸로 조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물가를 굉장히 올리는 이런 요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양태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를 좀 이제 고만할 때도 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중국 그 인사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중국 측에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한 건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는 좀 있고요.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중국은 참 지금 그 베이징의 이동률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앞서 오늘 중국 시장이 좋은 건 아무래도 이번 바이든의 언급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중국 락다운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그 몇 가지 바로미터로 FNF 같은 이런 네. 소비주들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하락이 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더 이상 봉쇄가 좀 강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도는 6월 달까지 안 풀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를 항상 교과서로 삼고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 전염병으로까지 내려갔으니까요. 보다 안다면은 그렇게 막 바꾸긴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시진핑의 발언으로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한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루나가 하루 만에 50%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50% 빠진 거죠? 예. 또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와. USD라는 이제 코인 가치를 이제 US 달러 1달러하고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1달러 균형이 깨지면서 루나를 추가 발행을 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루나를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루나의 가치가 떨어져서 또 시장이 또 이 투자자 신뢰를 잃었나 봐요. 그래서 루나가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 10,000원이 깨졌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는 9,500원 요 정도 가격까지 봤거든요. 아침에 방송할 때 17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50% 할인에 추가 50% 할인에 빠져서 17달러. 근데 지금 11달러도 안 되고 지금 10달러도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아이고 무섭다. 한 4일 전에 토요일 날에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어저께 3만 원대. 일주일 떨어졌고. 전에 88, 그 전에 120까지인가 갔었어요. 그게 와 진짜 무섭네.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더 났네요. 네. 그래서 항상 방향성으로만 투자하는 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네, 이게 네. 코인 시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